한국 편의점이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이 창업을 넘어섰습니다. 불황에도 강하다던 편의점의 신화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2024년 초 5만 5천 개를 넘었던 매장이 2025년 9월 기준 4만 7천 개로 급감했고 매달 평균 1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죠. 그럼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주요 편의점 3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점포 수도 400개 이상 줄었습니다.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매출과 점포가 모두 감소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코로나 시기에도 편의점은 분기마다 1000개 단위로 늘어났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다른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극명하게 대결되는 결과였고요. 2025년 1분기 실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은 2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 감소했고 GS 리테일은 386억 원으로 22.3% 급감했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였죠. GS 리테일은 결국 개 이상의 저수익 점포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편의점 산업이 정점을 찍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하지만 3분기가 되자 본사들의 실적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S 리테일은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BGF 리테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사는 안정화됐지만 점포수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본사와 점주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편의점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부터 쌓여온 결과물이거든요. 한국 편의점의 진짜 시작은 1989년 5월로 봐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앞 상가에 세븐일레븐 1호점이 문을 열었죠. 34평 규모의 2000종류의 상품을 파는 이 매장은 당시로서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점장과 부점장 포함 11명이 교대 근무를 했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400만 원까지 나왔고 야간에는 잠실, 송파, 성남, 구리에서까지 차를 몰고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편의점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습니다. 보광그룹은 일본 패밀리마트와 계약을 맺었고 미원은 일본 이온그룹과 손잡고 미니스톱을 들여왔죠. 1991년 전국에 약 300개의 편의점이 생겨났고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진로가 만든 베스트원은 강남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250개가 넘는 점포를 열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고요. 로소홈은 광화문 1호점을 연 뒤 코오롱에 인수됐다가 나중에는 롯데그룹에 넘어가면서 전부 세븐일레븐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편의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1991년 8월 신문 기사를 보면 외국 편의점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다는 제목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거든요. 24시간 영업엔 영업에 다양한 상품을 파는 편의점이 구멍가게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죠. 90년대 중반 전국 점포가 1000개를 돌파했을 때도 너무 많이 생겼다, 과잉 경쟁이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소비는 침체됐지만 편의점 창업은 오히려 급증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들고 편의점 창업에 뛰어든 겁니다. 실제로 당시 보광 패밀리마트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상반기 편의점 개점 점주의 65%가 회사원 출신이었고요. 초기 투자가 적고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라 신뢰도도 높았으며 치킨집 같은 요식업보다 일이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편의점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1997년 편의점 매출이 조 단위를 찍었고 대기업들은 드라마와 TV에 편의점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갔죠. 창업자가 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자 과거의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패밀리마트, GS15, 세븐일레븐의 3강 구도가 확립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편의점은 더욱 진화했습니다. 2001년 택배 서비스가 시작됐고 공과금 납부부터 금융, 공연 예매까지 가능해졌거든요. 삼각김밥과 도시락의 품질이 올라가면서 비싸다는 인식도 가성비 좋다로 바뀌었죠. 특히 야간 활동과 야근이 일상화되면서 밤에 찾을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는 전국 편의점이 10,000개를 넘어섰고요. 2010년대 편의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대형마트의 성장률을 압도했죠. 2010년 시장 규모가 8조 3,981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17조 1,947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커졌습니다. 이런 양적 팽창이 가능했던 이유는 IMF 때와 비슷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자녀는 하나나 둘인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은 늦어지고 소득은 부모 세대보다 낮아졌거든요. 종신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이 늘면서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했고 창업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가장 선호되는 선택지였습니다. 편의점 본사들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독점 상황이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멈췄겠지만 경쟁 구도였기에 미친 듯이 확장했죠. 후발주자인 이마트이까지 진출하면서
늘어나면서 2010년대 후반 한국의 편의점 수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점주들 사이에서 매출 대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매출은 나오는데 수익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35%에서 40%가 담배였는데 담배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 마진율이 10%도 안 됐거든요. 여기다 최저시급은 급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월세와 임대료까지 늘었죠. 그래도 편의점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잘 망하지 않았거든요. 동네 구멍가게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편의점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도시락과 PB 상품들이 잘 팔리면서 이용객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점주들은 다점포 운영으로 수익성을 해결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비율이 30%였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는 편의점에게 축복이었죠. 배달 앱처럼 편의점도 같은 이유로 호황을 맞았습니다. 멀리 나가기 힘들어지면서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비싸지만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했거든요. 이용만 늘어난 게 아니라 창업도 폭발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편의점 개수는 55,552개로 인구 1000명당 1개 수준까지 왔죠. 참고로 편의점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2000명당 1개입니다. 세계 1위 밀도였던 겁니다. 2010년대 후반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코로나 특수를 맞으면서 더욱 심화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2024년 1월 55,550이었던 점포가 2025년 9월 기준 47,980개까지 줄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죠. 명예퇴직 이전까지 합치면 감소폭은 훨씬 더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사는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포화 상태를 인정하고 해외 진출로 눈을 돌렸고 점포 수를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성공했거든요. 문제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한 점주들입니다. 점포 수 감소는 어쩌면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전망 자체가 너무 어두워졌거든요. 코로나는 당시에는 축복이었지만 코로나가 바꾼 라이프 스타일은 편의점에게 독이 됐습니다. 온라인 배송이 활성화되면서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졌죠. 자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데 굳이 비싼 편의점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과자든 음료수든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즉시성과 접근성이 침범당한 거죠. 경기 악화도 치명타였습니다. 불황이 오면서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편의점은 같은 상품을 비싸게 파니까요. 지금 경제 추세를 보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하고 환율 상황이나 내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배달앱의 진화도 위협 요소입니다. 중국처럼 생필품을 30분 내에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미 시작됐죠. 즉시성과 접근성이라는 편의점의 강점이 계속 약화될 거라는 겁니다. 편의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쇠퇴는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 것입니다. 점주들에게는 분명한 위기죠.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도 결국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하기 때문인데 편의점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상황을 살펴봤는데 한국 자영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는 더 깊고 복잡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